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17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13경주, 15경주, 16경주는 무난하게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가장 어려웠었던 광명 특성급 14경주에서는 낙차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희준이 몸싸움을 펼쳐 나갔었는데 결국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4월 달에도 낙차, 6월 달에도 낙차, 전일도 8월 달에도 낙차 사고 당했었던 김희준. 전일은 상당히 좀 큰 부상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어깨 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낙차 여파 회복 단계에서 또 다시 낙차 사고 당했었던 김희준. 빠른 회복 기원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낙차로 인해서 이변이 발생되다 보니까 박진영하고 이태원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4경기에서 46배라는 이변이 발생이 됐는데 김우겸을 중심으로 박진영하고 이태원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낙차 사고 때문에 김우겸 고전하고 박진영과 이태원의 동반 입상 접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광명 특성급 특선 13경주하고 14경주, 16경주는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5경주 김희준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옥철이 정재환, 왕지연과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종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몸싸움을 통한 작전, 전일도 정재환을 달아줬습니다만 직선에서 최종근이 잡았어요. 이번 가능성 15경주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지정을 한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홍일, 김우겸, 정하늘, 류지열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홍일, 김우겸, 정하늘, 류지열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김옥철 대타 출전했었던 김옥철 전일 인터벌 나섰는데 김옥철이 힘을 쓰고 김원진, 류지열, 이태훈, 공태욱, 류재민 선수가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옥철의 선행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류지열이 대회를 좁히면서 저치기까지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옥철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홍일, 김우겸, 정하늘, 류지열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종진이 강축입니다. 전일도 저측이 나서면서 여유있게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재환을 붙였어요. 정재환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간 정종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정종진 입장에서는 연대세력 김원진, 이태원, 한타키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박진영이 전일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승전 이름 올렸기 때문에 금일도 뭔가 좀 정종진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진이 박진영과 호흡을 맞춰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종진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반 입상 경험만 놓고 본다면 김원정이 단연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일 이태원의 컨디션 몸 상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직선에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인 컨디션 몸 상태는 이태원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정종진이 이태원을 달고 쏘는 경주력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 3번, 4번, 2번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진행되면 3번 이태원 달고 쏘게 된다면 이태원도 마키한 집중력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이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영이 아무래도 끊어먹기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태현하고 유지훈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패성 타정부터 한 바퀴 시속감 올릴 수 있는 정종진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성 빼앗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몸싸움을 통해서 혹은 또 자력 추입 승부를 통해서 이태원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진이 박진영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챙겨준다면 이태원을 챙겨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이태원이 월등하다는 점 3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을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3번하고 5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 4번, 5번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3번, 4번, 5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진영이 정종진의 뒤를 물고 가지 못하게 된다면 김원정도 이태원 따라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김원정의 선전 가능성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박진영이 이태원 김원정 완벽하게 떨궈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유지는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 5번, 1번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이 4번을 챙겨나가는 경주 운영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빼앗을 수 있는 박진영 틈새 공략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류지열이 몸 상태가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일도 차 벌리고 여유 있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에 차 결승전 류지열이 젖히니까 신은섭이 따라는 같습니다만 추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젖히기 시속이 10초대 후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은섭이 마크에 만족하면서 양승원이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결승전, 확실하게 몸이 많이 올라왔어요. 금일도 류지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겸의 선행 활약에 나갈 것 같습니다. 전일 낙차 사고로 인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우겸이긴 합니다만 시속감은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주도력 발에 나가고 이으뜸이 유지열이 몰가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갑내기 친구 조영환이 3번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영환도 요즘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마크는 됐습니다만 김홍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유지열의 뒷자리를 초반 집중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이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은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이 아무래도 7번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속감 올라오곤 김우겸이라는 점에서 3번, 7번이 먼저인 것 같아요. 7번 챙겨준다면, 친구 챙겨준다면 3번, 6번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요, 3번, 7번, 6번이 단연독 볼 것 같습니다. 3번, 7번, 6번, 3번, 7번, 6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강동규가 전일처럼 호미에서 기회 노리게 된다면 3차권 정도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병아의 도움 받을 수도 있고 이으뜸이 호미권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용한이 쫓아가지 못하거나 김우겸이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강동규가 3차권은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7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가고 6번 조용한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강동규가 낄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3번, 7번, 6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면서, 지켜준다면 3번, 7번, 넘어서면 3번, 6번인데 7번 쪽에 지켜주는 경주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이 특성급 경주 중에서는 가장 까다롭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14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이변 가능성 크다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김희준이 낙차 사고를 당하면서 이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희준 대타로 김옥철이 출전하고 있죠. 요즘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옥철 입장에서는 왕전과 정재환 활약이 나가면서 최종근 견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이 팀 선배 류재민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전 있고 왕전 있고 최종근 있죠. 강자 빠진 1호 경주도 아니고 류재민 챙겨주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재민은 아무래도 정재환의 뒷자리나 왕전 앞으로 자리 잡고 힘을 써야 되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옥철하고 왕전이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94년생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연대권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이 힘을 쓰고 2번이 몰고 가고 4번 정재환이 경주가 가게 된다면 최종근은 아무래도 2번을 타겟으로 하는 견주력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정재환이 조금 버텨나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둔다면 아무래도 2번하고 5번 동갑내기 친구들 94년생들의 전략적인 연도권 쪽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왕지연도 지난 1호 경주 보면 정하늘이 때리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금일도 이번 패서 김옥철이 힘을 쓰면 왕전이 추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옥철이 힘을 쓰면 최종군이 직선에서 빼앗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2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2번, 5번 복승 경주권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복승까지 함께 공략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2번과 7번 차선으로 2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김옥철을 최종군이 직접 타겟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왕전이 직선에서 재미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왕전이 가게 된다면 정재환이 쫓아가거나 왕전이 가게 된다면 최종군이 따라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동 견주만큼은 왕전이 외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배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패서 5번하고 4번, 5번하고 7번은 왕전 놓고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래저래 협공 세력이 많은 김옥철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는 2번, 5번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2번과 7번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동갑내기 친구 두 선수를 중심으로 최종군, 정재환 양분에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종군이 이런 편성에서는 전반적으로 치속이 빠른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후미에서 기회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하고 7번은 3복승에서는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복승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3복승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는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패서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옥철이 정재환 왕전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분명 유리하다. 그 중에서 동갑내기 친구 왕전과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패서 황인혁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일 오랜만에 선행승부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도 상당히 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문제는 이번 패성이 김관희하고 김홍일 세종팀 선수들이죠. 정하늘하고 곽현명은 동설입니다. 여기에 문희덕하고 유태복은 김포팀, 세 개 팀이 팀 대결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개 팀의 팀 대결로 봐야 할지를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 개 팀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서 객관적인 기량 황인혁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고, 전일 또 오랜만에 황인혁 다운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경주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종팀 김관희, 김홍일과 5분 맞춰 나갈 것이냐, 아니면 동기생이죠. 21기 동기생 정하늘과 5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하늘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하늘이 때리고 황인혁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6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이, 6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홍일이 김관희보다는 아무래도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 전일도 김홍일을 앞에다 두고 류지열이 경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홍일이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점수가 좀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곽현명이 득점 면에서는 높아요. 한데 곽현명이 좀 특선에서 점수를 벌어왔던 것이 아니라 우수에서 특별 승급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수급 점수가 더 포함되다 보니까 점수가 높다 뿐이지, 이번 패서 특선에서 강급된 선수입니다. 득점 높다고 황인혁이 곽현명을 챙겨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김홍일과 호흡을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세종팀 한 명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을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 21기 완승 쪽에 6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패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문제는 황인혁이 본인의 팀 후배들과 호흡을 맞춰 나갔었던 경주가 많지는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하고 4번이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황인혁이 이를 몰고 가려고 하게 된다면 정하늘도 이들을 상대로 좀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이라든지 1번하고 3번 정도는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수도권 중심은 정하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하고 5번이라든지 1번하고 3번은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황인혁이 세종팀 있다가 죽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 인정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 중에서는 1번과 협공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6번하고 1번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만 하면 이번 편에서 수도권 연합에 한 동서울 김포팀의 연합에 한 3복승 경주권도 좀 과감하게는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복승을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과감하게도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6번과 1번 팀 간 대결이긴 합니다만 동기생과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13, 14, 16은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5경주가 최종훈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